예, 안녕하세요. 아,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그 말씀을 길게 못할 것 같습니다. 목 컨디션이 엄청 나빠져가지고, 목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조곤조곤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잠깐만 드리고, 오늘은 죄송합니다만, 방송을 일찍 끝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모로 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컨디션이 눈도 아프고 코로나도 걸리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방송을 충실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번 주일 주말만 지나고 나면은 뭐 내일 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주말에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계속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격리가 돼 있더라도 그 병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내일, 지금 끝나고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병원을 가든지, 뭐 병원을 가서 새로운 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코로나 처음에는 증상이 계속 바뀐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기침만 나고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으로선 슬슬 열도 나고 목은 완전히 꽉 잠겨버렸고요. 코도 맹맹하고 그야말로 기침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뭐 엉망진창이네요. 하여간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약간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아, 시장 또 어제 2499를 넘겨가지고 좋아라 했는데, 그죠? 좋아라 했는데, 오늘은 시장의 다소간 좀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시장의 추세가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우리야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갖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소위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탐욕, 그죠? 와, 주가가 떨어질 때는 끝없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뭡니까? 공포에 시달리기는 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강의 제목으로 한 마리의 개비가 봄을 만들어 나누지 않느냐만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뭡니까? 제비 한 마리가 왔다 그래서 봄이 당장 오는 건 아니지만 제비가 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봄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제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당장이 내일부터 봄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비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뭐 내일은 아니더라도 모레가 되든 조만간 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징조가 제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비가 뭡니까? 어제의 2499를 넘겼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제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499를 넘겼고 장중에 2500까지 살짝 넘었었다가 오늘은 밀렸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 그렇다는 이유도 없죠. 그죠? 뭐 외국인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연락이 사더니 오늘 좀 팔더라. 왜 파냐? 오늘 저녁에 실업률이 나오는데, 그렇죠. 실업률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그동안에 며칠 동안 FOMC에서 잠잠이 있었는데, 조만간 이제 FOMC 회의가 다가오면서 블랙아웃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과연 그 FOMC의 그 매파들이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른다. 그래서 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소위 뭡니까 MSCI 리밸런싱으로 들었던 물량 중에 일부를 뭐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얘들이야 최근 들어서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에서 떠나기보다는 야금야금 주식을 추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고 그게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본다면 뭐 구름을 넘어서면서 계속적으로 날아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4번 파동의 와중에 2499를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근데 역시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소간 성급한 일이 이야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면 이거부터 5일 텐데 그죠? 5일 텐데 5라는 파동도 1, 2, 3, 4, 5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그죠? 5의 1 우리 3번 파동 이것도 3번 파동 이것도 3의 1, 3의 2 좀 여기 좀 다소간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1, 2, 3, 4, 5 이렇게 3번 파동도 5개로 세분되는 것처럼 이 5번 파동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5개로 세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맥락으로서 조정파동, 5번 파동 중에 조정파동이지 않겠냐. 굳이 말하자면 뭐 5의 1, 5의 2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현재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그죠? 일목으로 보더라도 구름 위에 있고, 기준 구행수표는 구름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구름이 지지를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상승세가 확인해지려면 2546이라는 요 레벨만 넘었으면은 우리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겠냐. 그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린다. 뭐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상현님 말씀하신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 저도 뭐 찾아보고 왜 그런가 하고 뒤져봤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말씀드렸듯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뭡니까? 그게 나오니까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나오니까 혹시 실업률 지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어제 그저께 샀던 물량들을 좀 털어내고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 지수 그렇다고 해서 해외 시장이 우리 시장을 억누를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 지수가 폭락했고 그죠? 예를 들어 뭡니까 니케이가 폭락했고 또는 나스닥 선물 지수가 폭락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직까지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마감되지 않았습니다만 상하이 지수 뭐 키케야 뭐 0.2% 정도 떨어졌으니까 상하이 지수 잠깐 사태를 보았습니다만은 그 소위 오히려 코로나 완화에 대한 그죠?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죠, 그죠? 그 황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고요. 니케이, 일본의 니케이, 뭐1%좀 떨어졌, 1.6%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일본의 니케이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조가 덩달아서 이렇게 떨어질 만한 그런 상당히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니케이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악재가 될 수는 있어. 호재는 아니더라도 이게 엄청난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뭡니까? 일본 뭐 이런 건 아니죠. 오히려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현재 이 시간에 나스닥 선물지수 40여 포인트 하락세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큰 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나스닥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이 왜 매도했나? 어제 그저께 11월 30일 날 리밸런싱하고 그다음에 12월 1일 날 이틀 동안에 사동거를 하다가 일부를 뭡니까? 실업률 앞두고 좀 팔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잘 설명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모르죠. 또 제가 모르고 있는 이유 때문에 시장의 뭔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일심 단결을 해서 주식을 팔아치웠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오늘 보니까 그 뭡니까 차익 거래에서 프로그램 거래가 많아 보이네요. 보면은 프로그램 거래가 오늘 어떻게 갔습니까? 프로그램 거래가 3,500억 점 팔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프로그램 거래인데 이게 프로그램 중에 상당수가 이게 차익 거래는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비차익 거래거든요. 그죠? 비차익 거래죠. 그러니까 비차익 거래라는 이야기는 그냥 선물과 관계 관련이 없고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꺼번에 그 와장창창창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는 거는 우리가 11월 30일 날, 11월 30일 날, 거의 우리가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만, MSCI 리밸런싱 할 때는, 이 비차익거래에서 상당히 거의 9천억 이상의 9천억 이상의 매수자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요 오늘 매도입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비차익 거래로 리밸런싱 하면서 9천억 이상을 사들였던 물량 중에서 일부를 매도한다, 청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뭐 해외 증시가 움직인다거나 나스닥이 폭락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장외 그저 지간에 거래해서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주가들이 폭락한다거나 뭐 그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뚜렷하게 지금 갑자기 뭐 중국에 또는 일본에 뭐 이런 다른 뉴스가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말을 앞두고 그냥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이고 12월 달에 들어서면은 대개 딜러들이 이제 소위 슬슬 이제 북클로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북클로징을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2월 달 들어서면은 슬슬 이제 턴업이 있을 때 이제 포지션을 상당히 점점 줄여가고 이제 요 뭐야 12월 달에 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북클로징과 포지션 정리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차트 보면서 얼른 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게 상하이 지수군요. 자, 코스피 지수부터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2246까지 넘어서고 나서는 안심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태에서 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구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꼭 구름 위에서 구름 바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내가 말씀드렸지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냐. 결국은 한 발만 올라서면 구름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이 나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저기 나스닥 지수가 어제 나스닥 지수 구름 밖으로 나가려다 말았습니다만은 그죠? 나스닥 지수 아이고 나스닥 지수 구름 밖으로 나가다 구름이 저항이 걸렸습니다만은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것 나가면 구름만 조금만 한 발만 더 나가면 상승세 여지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발표잖아, 그죠? 실업률이 나오는데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실업률이 나오는데 일단 예상보다 좋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거 긴축 가겠네. 그죠? 금리 더 올리겠네. 그러면은 주가로 봐서는 뭡니까? 약 악재죠, 그죠? 그죠? 예상보다 나빠. 하면은 긴축보다는 좀 더 그 완화 쪽으로 가겠네. 그럼 주가로는 호재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현재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실업률이 예상보다 좋아가지고 미국의 주가가 올라갈 거를 우려해서 이미 우리나라 시장이 선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45% 뺐잖아요. 선반영했기 때문에 설령 실업률이 예상보다 좋아서 미국의 주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날은 덤덤할 것이고 이미 반영됐으니까 오히려 실업률이 예상보다 나빠가지고 오히려 피봇에 대해서 여전히 금융 완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살아있어서 주가가 오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월요일 날 다음에 또 오를 테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진 것은 소위 매를 먼저 맞은 거지.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차트로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의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려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거나 주가가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거나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주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한 발만 나가면 구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스닥 시장의 추세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왕창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코스피 지수의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기에는
기준대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구름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죠? 우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목을 기침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목을 계속 물로 죽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도 코스피 지수의 추세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수가 45포인트를 뺐는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얼마 올랐느냐? 얼마 올랐습니까? 네? 보합으로 끝났네. 보합으로, 그죠?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 어제하고 똑같이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20전 올랐나요? 20전 올랐네. 보합이 아니고 20전 올랐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옳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그죠? 과거에는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환율은 오르고 그렇죠.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때는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니 어제 뭐 이렇게 뺐잖아요. 엄청 뺐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려 어제 지수를 한다면 어제 주가가 떨어진 어제 주가가 오른 것보다도 오늘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는 그죠? 어제 오른 것보다 오늘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떨어진 만큼 오늘 반드시 반등했느냐? 이거 무슨 반등? 20전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는 환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오늘 뭐 3천억을 팔았습니다만은 이 외국인의 매도가 그죠? 외국인의 매도가 바로 달러 매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달러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이 주식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늘 당장 달러를 샀다면 환율이 왕창 올랐어야지. 그렇습니까? 20점 올라가야 할 일이 아니죠. 뭐, 몇원 이상 올라야지. 그런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을 매도했으나 달러 환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으나 이게 달러 매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러 매수로 이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달러가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날아가죠. 그죠? 삼성전자 판 돈을, 하이닉스 판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빼갈 때 달러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은 팔았는데 그죠? 삼성전자는 팔았는데 하이닉스는 팔았는데 그 돈 가지고 달러 안 바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구자에 그죠? 우리나라의 원화 에스크로 구자에 아직까지 원화가 자산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하려고요?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나 좀 또 다시 오늘 판 주식을 다시 추가로 다시 뭐 비차익으로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매수로 들어올 공산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환율도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그냥 거듭 이야기합니다. 뭐, 그 때문에 뭡니까? 실업률을 앞두고 나서 외국인들이 잠깐 몸을 사리는 정도 11월 말 출소되니까 이제 12월 초가 됐으니까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부클로즈를 하는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러 인덱스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샹하이 지수입니다. 샹하이 지수 왜 보느냐? 샹하이 지수는 역시 이제 중국 애들 하도 데모로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듯한 그런 제철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원 양국으로 그 광장에다가 장갑차를 배치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모놈들 잡아가지고 잡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 옛날 우리가 보았던 군사 독재 시절에 보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하건 간에 완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정치는 환호 자격해가지고 며칠 전에 와장창 올랐고요. 그죠? 드디어 구름받고 나왔고. 오늘은 이때 올랐으니까 약간 주춤거립니다만 이것 가지고 우리야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구름바깥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뭐 근본적으로 샹하이 지수의 추세가 며칠 오르고 말았고 이제는 다시 약세다라고 할 만한 그죠? 그런 이유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을 조신조신 하고 있으니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목소리를 다스려 가면서
목소리를 다스려가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약간 조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 코로나 정말 그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안 걸리고 잘 버텼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완전히 뭐 정말 정신없네요. 저희 집 사람은 밥을 전혀 못 먹습니다. 밥맛이 어떻게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밥을 전혀 그냥 뭐 억지로 그냥 국에다가 말하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따름입니다. 자, 다 했나요? 뭐 환율 뭐 계속적으로 우호적이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예전에 뭐 우리 볼 것도 없죠, 그죠? 비트코인 볼 것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거래소 하나가 또 비지거린다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상당수가 비트코인 그 소위 가상화폐 중에서 가상통화 중에서 상당수는 좀 정리돼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했죠. 저 종목 언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언론만 몇 개만 보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 어제 제가 기준선 말씀드렸는데 그죠. 혹시 기준선을 가지고 거래하신다 그러면은 일부라도 약간 포지션을 좀 줄여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기준선에 대한 걸 믿었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기준선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21만 5,500원인데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는 21만 4,500원이니까 1,000원 밑으로 내려가 있죠. 1,000원 밑이니까 몇 프로쯤 됩니까?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놈이 같은 거니까 하루도 버텨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신다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월요일 날에도 더 밀린다 그러면은 일부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해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많이 역시 기준선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기준선 밀리면 일부 팔고 요 구름에 닿기를 기다리면서 반등할 때를 기다려가지고 다시 여기서 매도한 물량을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그림이 나쁘다는 이야기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볼 것도 없으니까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현대차 기아차도 볼 것도 없으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뭡니까 그 LG화학이라든지 그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나마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뭐 여전히 굳건하게 이때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로 들어갈 테니까 여전히 굳건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예, 경수씨 코로나가 일로 날라온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죠? 저희 집사람이 어디 모임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 같이 모임 중 한 사람이 말이야, 영 기침을 계속 지금 하던데, 지금 밥 먹으면서 있으니까, 자기 혼자,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영 찜찜하다. 라고 했더니, 모임 갔다 오자마자 203일 딱 지나고 나니까 바로 제까닥 증상이 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뭡니까.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고, 방도 이제, 구석에,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뭡니까. 제 방에다가 담요 깔아놓고 제 방에서 며칠 동안 잤습니다만은, 뭐, 그래봤자 이틀 지나고 나니까 사흘째에서도 자까닥 걸렸죠.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갔더니 둘 다 코로나니 집에서는 뭐 이제 안 온 거니까.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마스크 쓸 필요 없다. 격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둘 다 그러게 마스크 쓰고 서로 마스크 안 쓰고 서로 콜록콜록 하면서 뭐, 이 사람은 반바지 없고. 근데 똑같은 코로나 균인 것 같은데. 그죠? 똑같은 코로나 균인 것 같은데 증상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를 못 맡고요. 저는 코는 괜찮은데 목이 기침을 무지하게 하고 그러다가 기침이 좀 나아지려고 그러니까 저는 목이 아프고
뭐 서로 이제 완전히 똑같은 코로나균을 다 하셨는데 증상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누가 누가 전념물인지 진상규명위원회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죠? 진상규명위원회도 만들고 무슨 TF도 만들고 뭐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뭐 주말이라서 뭐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보다도 그냥 오늘 실업률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미 실업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실업률이 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월요일 날부터는 오늘 시장에 관계없이 우리 시장은 내일부터 다시 더구나 오늘 많이 뺐으니까 그죠? 오늘 많이 뺐으니까 다시 월요일부터는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499를 넘었으니까 일단 2499를 넘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게 4번 파동이라는 아이디어가 틀려버렸으니까 지금 확연하게 상승 파동인 것은 확인이 됐고요. 이제 우리한테 유일한 그 문제는 뭡니까? 얘가 5-1이고 혹시나 얘가 5-21 가능성만 없으면 되죠. 그죠? 이게 뭡니까? 5-2라 그러면은 5-1 꼭지를 넘어서면 되죠. 이게 5-1이거든요. 잘못 썼어요. 네, 이게 5-1이고 이게 5-2죠. 이게 잘못 썼어요. 이게 5-1이고 그죠? 여기가 5-2일 가능성만 사라지면 되죠. 그럼 이게 5-3이 됩니다. 그죠? 5-1, 5-2, 5-3이 될 확률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5-2로 의심되는 파동이 5-1의 출발점을 넘어서면은 이것도 설력이 된다. 그죠? 이게 2546이었던 거예요. 그죠? 2546이었죠. 그죠? 2호 46만 넘기면 된다. 그때까지는 약간 또 거울 보니까 또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겠는데 구름 위니까 뭐 이러면서 결국은 가지 않겠냐. 그런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뭐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월요일부터는 저도 마이크 앞에서 이제 카메라 켜고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끝나고서 얼른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요.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래서 약 안 먹고 병 낫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러면서 개차해서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찍 끝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더라도 못하게 한 거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그동안에 묵였던 질문들 다 하시고 그때 가서 잘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자, 월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